안녕하세요. TV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 바로 집인데요. 이 집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물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집안의 유해 물질 진단과 그리고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화여대 환경문제연구소 허정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화학 물질이 대략 한 10만 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거는 과연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국제암 기준 기준에 의하면 30.1%에 해당하는 그런 351종이나 그 발암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 2,280종 정도가 지금 유통되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화학 물질이 10만 종 정도나 많은데 네. 국제암 연구소에서 지금 발표한 거가 지금 1,000개 정도의 1,000여 종을 지금 발암성의 여부를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한 500여 종만 지금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10만 종에 대한 불안감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역시 유해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질병적으로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신닥통님? 네, 아무래도 뭐 발암 물질이 몸에 네.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쌓여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각종 암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박사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루 허용치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는 잘 쉽게 빠져나가지가 않고 몸에 들어오는 순간 계속 농축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발암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좀 차단을 하겠다고 강력한 세정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 차단제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좀 도움은 되죠? 맞습니다. 세균 죽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균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항균력이 센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생활 속에서 너무 화학 물질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께서 그러면 직접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집안에 있는 유해 물질들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주시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두 분 MC분들 네. 댁하고 비슷한 그런 집이죠? 네, 저희 집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네. 어떤 게 좀 문제점으로 보여지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바닥에 저렇게 매트가 깔려 있잖아요. 네. 저 매트가 좀 과연 어떨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생활하는 우리의 정말 너무나 일반적인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이 집 구석구석에 독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카펫 같은 경우에는 양모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 천연 제품의 양모일 경우에도 카페트에 진드기가 굉장히 있기 쉽고요. 근데 화학적인 화학 섬유로 만들어진 카펫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전기라든지 이런 발생의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완동물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도 뭐 배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좀 더 애완동물에게 더 많은 유해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가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가공 처리를 해서 옵니다. 우리가 원목을 해도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그 방부제의 일종인 포르말린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담갔다가 방부 처리를 해서 오고 가공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MDF라 해서 보통 대부분의 가구가 MDF가 많은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바닥재가 있는데요. 이 바닥재는 한국은 특히나 이제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이 바닥재가 그 PVC 그런 비닐 화학 제품일 경우에는 이 바닥재를 통해서 좋지 않은 독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휘발성 유화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정말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거 컴퓨터라든지 또 텔레비전 이쪽 면에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텔레비전 같은 게 있을 때 전자파의 위해성도 무시 못하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커튼이라든지 우리가 블라인드 같은 거 달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유해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제외한 바닥을 제외한 전면이 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우린 요새 다 전부 다 집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레인지에서 일어나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이산화황 같은 네. 그런 그 불완전 유해가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펫은 그냥 없애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 그리고 뭐 여기 소파의 문제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악취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도 그 집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 또한 어떤 악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미세먼지, 요새 지금 미세먼지 되게 중요하게 네. 여기고 있는데요. 인간 활동에서의 미세먼지도 집 안의 유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음식을 조리할 때도 굉장히 미세먼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그러니까 그 뭔가 태우는 데는 다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양초 좋아하시는데요. 양초를 태울 때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저 향초 좋아해서 막 모으고 수집하고 밤마다 켜놓고 있거든요. 네, 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여성들의 그 네. 폐암이 굉장히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도 막 폐암에 걸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으로 이 미세먼지가 이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또 지목되고 있어요. 아, 참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우리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 해결 문제 알려주시죠, 박사님. 보통 집들에서 보면 실크 벽지라고 해서 벽지를 바르게 되는데요. 네. 실크 벽지는 PVC, 그러니까는 플라스틱을 푸탈레이트 가소제를 넣은 다음에 말랑말랑하게 해서 쫙 늘여서 본드에다 붙였다라고 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크 벽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 생각하면은 견 뭐 이렇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종이 벽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벽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실크 벽지가 갖고 있는 그런 너무 화려하다든지 네. 그다음에 잉크를 많이 쓰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되는 건 뭐냐, 그 안에 있는 붙일 때 풀로 붙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착제를 쓰잖아요. 접착제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착제가 갖고 있는 위해성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실크 벽지를 권하지 않고요. 그 대안으로는 이제 한지 벽지나 종이 벽지를 쓰시는 게 좋은데요. 그럴 때는 밀가루 풀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풀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밀가루 풀을 이제 충분히 말려서 해야지, 안 그러면 곰팡이 설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려한 실크 벽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뭐 가죽 소파, 뭐 천 소파 상관없이 다 이게 위험한 건가요? 네. 네, 뭐 그거에 뭐 좋고 나쁨을 논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모든 소파들이 다 가공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천연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가공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천연 가죽 소파라고 하더라도 직접 몸에 닿여 있는 것들을 좀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화학 처리를 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면이라든지 이런 얇은 천 이런 거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거에 그 천연 제품의 면 같은 거를 좀 깔고 생활하시는 게 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레저 소파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PVC,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쿠션감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다 화학 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보통 여러분들이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천처럼 되는 소파들 네. 있잖아요. 그런 소파들은 또 진드기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화학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섬유이기 때문에 그 화학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다면 등 가구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막 빨아서 뒤집어서 빨 수 있고, 그리고 쿠션감만 줄 수 있는 그런 소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안전할 수는 있죠. 네. 그 방금 전에 그 진드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아까 보여주신 그 카페트에도 굉장히 진드기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뭐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와. 저 뭐 여기 가까이 좀 서 있기가 좀 괴롭습니다. 네. 네. 이 진드기들과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진짜 수만 마리가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담요라든지 또 이불, 벽에 이런 거에 전부 다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드기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진드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토피나 네. 또 이제 천식 그리고 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각종 알러지 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또 그런가요? 알러지 질환들이 굉장히 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방면할 수 있을까요? 카펫 같은 거는 아예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없애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그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페트의 부드러움 속에는 진드기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카페트가 특히나 또 가운데 이렇게 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이렇게 서식하기가 상당히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카페트 같은 게 또 청소가 용이하지가 않잖아요. 네. 뭐 있는 카페트 갖다 버리시기 어렵죠. 그럼 청소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팀 청소기 이렇게 굉장히 그 아주 고열의 스팀 청소기를 하신 다음에 햇볕에 말리는데 사실 말린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굵은 소금 뿌리신 다음에 이렇게 비비신 다음에 다시 청소기로 흡입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면만 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뒷면도 하셔야 된다는 뒷면까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극세사 이불이라고 하는 그런 부들부들한 겨울에 많이 네. 애용하는 맞아요. 극세사 따뜻하잖아요. 이불 네. 따뜻하고 굉장히 폭신하고 네. 좋잖아요. 진드기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극세사 이불은 사실은 진드기가 들어갈 수 없어야 됩니다. 유리섬유고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진짜 극세사가 아닌 경우에는 진드기를 오히려 더 서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구는 뜨거운 물에 빨아서 삶으면 더 좋겠지만 뜨거운 물에 빨아서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햇볕에 말려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해결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곳곳에 유해 물질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그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걸 꼭 실천하셔서 뭐 암도 예방하고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도 예방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